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문법 완성, 우리 교재 20쪽 단어의 짜임. 이 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단어의 짜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0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원에서는 이제 단어의 짜임과 어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의문의 변동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 배우게 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중학 국어 문법 완성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또 쉽다라고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무리해서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20쪽과 오늘 20쪽만 배우도록 할 건데요. 바로 확인하기까지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따라와 주시고 부담되지 않는 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럼 우리 단어와 형태소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형태소라고 했으니까 이제 단어는 무엇이고 형태소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단어와 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꾸준히 배웠던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의문이라는 개념이었죠. 의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의문은 뭐였었죠?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다.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의 언어 단위를 좀 정리를 해 보시면 가장 작은 게 뭐냐면 이제 형태소입니다. 형태소. 그리고 그것보다 큰 게 뭐냐면 단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큰 것이 어절. 그리고 그것보다 큰 것이 문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소리의 최소 단위가 음운이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 그러니까 그게 음운이었다면 이 단어는 뭐냐면 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홀로 쓸 수 있다. 그것 중에서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 조사는 홀로 쓸 수 없지만 단어로 인정합니다. 단어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품사를 우리가 배울 때 그건 다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어를 좀 정리를 해 보면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으면서 뜻을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여러분들 어떤 개념, 정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죠. 단어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형태소를 가보도록 할게요. 형태소는 단어보다 이제 작은 단위가 되겠죠? 작은 단위가 되는데, 형태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때,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이상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의 최소 단위는 음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형태소고 그거보다 더 쪼개버리면 이제 뭐가 되냐? 음운이 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인 음운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형태소는 뜻을 가진 최소 단위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단어라는 것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홀로 쓰일 수 있고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다라는 게 단어다라는 거. 뜻은 당연히 있겠죠?
형태소보다 단어가 더 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옆에 이제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옆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눈사람이라는 단어를 더 나눠보면 눈과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눈도 뜻이 있고 사람도 뜻이 있으니까 이건 형태소가 맞죠. 하지만 사하고 람은 뭡니까? 형태소가 아니에요. 이건 음절이 되는 겁니다. 글자 수가 되는 거죠. 형태소가 아니에요.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형태소부터 이제 좀 배워보면 형태소를 나눌 수가 있어요. 종류를 나눌 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자립성에 따라서 나누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으면 자립 형태소가 되고 자립할 수 없으면 의존 형태소가 되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가 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 형식 형태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형태소를 자립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그 형태소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립할 수 있냐,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에 따라 나눌 수 있고, 또 이것을 자립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나누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냐 없냐라는 것을 통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은 자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고, 자립이 홀로 쓸 수 있냐 이 소리예요. 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실질 형태소가 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 그러면 형식 형태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해 보시면 이 자립 형태소는요, 이 자립 형태소는 그 다른 형태소의 도움 없이 홀로 쓰일 수 있는 형태소예요. 그래서 우리 품사를 배웠던 걸 좀 기억해 보시면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이런 것들이 이제 홀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자립 형태소가 되고요. 홀로 쓰일 수가 없어서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 형태소라는 건 조사와 용언의 어간과 어미, 접사 이런 것. 어간은 그 활용하는 걸로 좀 말씀드렸었죠. 어간이라는 말은 활용한다라는 거죠.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 변하는 부분이 어미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태소를 우리가 실질 형태소,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용언의 어간까지도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형식 형태소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로서 조사와 용언의 어미와 접사가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닮았다라는 문장을 나눠보면 단어냐 형태소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단어를 놓고 보면 언니는 엄마를 닮았다라고 이렇게 단어로 놓고 보면은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걸 형태소로 나누면 언니는 엄마를 여기까지 똑같죠? 하지만 이 닮았다를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닮았다를 다 이렇게 3개를 더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태소로 나눴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 7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르고, 또 형태소를 나눴을 때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나눌 때는 언니는 자립 형태소가 되지만 실질적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실질 형태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태소는 하나의 형태소는 좀 말이 어려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하나의 형태소는 기준에 따라서 2개로 또 나눠줍니다. 자립성 유무에 따라 실질적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의미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는을 보시면 자립 유무로 나누면 의존 형태소가 되고 의미 유무를 따지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닮았다를 왜 이렇게 나눌까? 자, 이게 지금 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쓰고요. at은 이렇게 써요. 이 말은 뭐냐면 홀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앞뒤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앞에 뭔가가 와야 되는 거고, 이건 뒤에 뭔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게 뭐가 되냐면 어간이 돼요. 용언이 활용할 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단어의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되지만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뭔가가 붙어야 된다라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at 같은 경우에는 홀로 쓰일 수 없고 실질적인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고, 물론 다 역시도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이고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다 쪼갤 수 있는 겁니다. 형태소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 형태소를 나누는 문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어근과 접사를 보시면, 이 어근과 접사는 이제 형태소를 가지고 이제 보면, 어근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질 형태소가 됩니다. 형태소를 본다고 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가 되고, 이 접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어요. 문법적 형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 형태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어근은 단어의 중심부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낸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라고 말씀드렸었죠. 접사는 어근의 앞뒤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거나 다른 뜻을 덧붙인다라는 거죠. 첨가를 하는 건데, 이게 접사가 앞에 붙으면 접두사, 머리 두자 썼어요. 끝에 붙으면 끝밑자 써서 접미사, 어근의 앞에 붙는 접사, 어근의 뒤에 붙는 접사다라는 거. 그래서 덧신, 신은 신인데 뭐냐? 덧신는 신이다. 앞에 붙어서 의미를 뭐하고 있어요? 덧붙여주고 있죠. 헛수고는 수고는 수고인데 뭐야? 남는 게 없는 수고다. 전미사 같은 경우는 장사는 뭡니까? 어떤 전문가. 먹보, 이 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뭔가를 이제 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접사 같은 경우는 홀로 쓰이지 못합니다. 다른 형태소와 함께 쓰이는데, 이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맨입,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 맨입으로 되냐? 뭐 이런 것도.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뭐 이런 뜻이죠. 이런 건 가능하지만 이런 건 다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 맨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뭐 맨귀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다 배웠고요. 이제 문제를 좀 옆에 있는 바로 확인하기 문제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같이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멈춰 두시고 문제를 푼 다음에 다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풀고 오십시오. 자, 이제 문제를 다 푸른 것으로 간주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몇 개의 단어, 기준이 뭡니까? 단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눠보자, 문장을. 자, 그럼 이건 몇 개가 되냐면, 손수건하고 예쁘다. 단어 3개네요. 나는 학생이다. 이거 품사를 배운 친구들은 아실 건데, 이 품사에서 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서술격 조사예요. 그래서 단어가 4개가 되는 거고, 복숭아가 참 맛있다. 4개. 옷에 얼룩이 묻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나는 아버지와 삼겹살을 먹었다.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이게 단어는 이렇게 조사까지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뭐는 홀로 쓰일 수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부터 쉽게 분리되는 특성 때문에 단어로 인정된다. 단어로 인정되는 거 홀로 쓰일 수 없지만, 원래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어야 되는데 단어 중에서 유일하게 홀로 쓰일 수 없는 게 뭡니까? 조사. 어렵지 않죠? 형태소의 의미를 쓰시오. 형태소의 의미는 뭡니까? 뜻을 가진 최소 단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옆에 있어요. 옆에 있으니까 따로 써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있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뭐 이걸 좀 더 줄이면 최소 단위다. 뜻을 가진 최소 단위다.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더 쉬우시겠죠? 4번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감자는 뭡니까? 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하나. 물병. 물하고 병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2개. 놀았다.
놀다에서 놀았다라고 했으니까 3개. 단풍나무 2개. 귀뚜라미 1개.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5번 어근에 붙어서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더해. 어근에 붙는 건 뭐예요? 접사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뜻을 더해주거나 한정짓는 것. 6번 단어에서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을 써보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어근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근을 찾아라. 개떡 나눌 수 있죠. 덧버섯 나눌 수 있죠. 사냥꾼 나눌 수 있죠. 자, 이거 개, 덧, 꾼 이거 다 뭐예요? 접사죠.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뭐예요? 접사예요. 그러니까 더 동그라미 치지 않은 부분, 네모 친 부분이고 떡, 버섯, 사냥 이게 바로 뭡니까? 근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떡, 버섯, 사냥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단어의 짜임 중에서 단어와 형태소 그리고 어근과 접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21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21쪽에 있는 문제를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